지금 여기 전혀 상관없죠. 내가 의장 스님하고 얘기한 것을 지금 한번 전해볼까요?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? 아, 그렇게 들어가서. 아, 자, 들어가서 얘기하자. 그만둬요. 나는 저기 스님하고 얘기를 일이 없으니까. 아, 그거 나도 마찬가지고. 누구를 막는다고 여기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각서에 세 분이 사인을 하셨어야 안 하셨어요? 했는데. 그러니까 법률상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률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? 공무원 하는 일은 나의 권한 받기죠. 권한 바뀌신데 그러면?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끝났어요. 끝났는데, 아니, 끝났는데, 그 다음에. 합의가 됐어요. 안 아니, 그러니까, 그렇게 나하고 합의를 했어요. 예. 두 분은, 대스님하고 저 예, 예. 누구는. 예, 그런데.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, 금방 종현 스님이 가시길래,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종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, 그러면 총무원장 스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. 그럼 총무원장 스님, 그 전에, 내가 그랬거든. 그러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 총무원장 스님 나오시게 하겠다. 예. 그러니까 총무원장 스님 안 된다는 거예요. 주축인 장훈 스님 이야기가 주축인 전북 정문장 스님하고 지현 스님 나와라 이거예요. 그래서 네.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. 셋이서. 그러세요. 근데 금방 종현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예. 그럼 총무원장 스님 나와야 될 거 아니냐. 그러잖아요. 그런데 왜 막아요? 이 정도들을 위하는 겁니까? 아니, 봐봐요. 그럼 결정권자가 그럼 막으라고 그랬던 거예요. 결정권자들끼리 회의를 잘 마무리를 지어서 아까 전주 종무원장 스님 말씀대로 네. 관계자들 들어가서 확 얘기를 하고 네. 그 뒤에 뭔가 얘기를 진행을 하자는 것이지. 딱 맞는 거. 그 종무원장 협의회에서 종단을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. 도산 스님께서 내년에 종회를 열어서 자기 재심을 묻겠다. 그렇다면은 종무위원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고 난 종무원장 대표로서 협상이 들어오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. 나는 얼마든지 협상을 하겠다고 여기 왔어요. 그래서 내가 도경 스님한테 종무원장 대표님입니까? 그러면 아니다는 얘기예요. 종무위원 대표로서 위원을 임명받아서 나왔다는 얘기예요. 그럼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총무원장 스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. 첫째, 총무원장 권한을 정무회의 위원들에게 모두 이임한다. 이것은 인사, 행정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. 두 번째, 지금 비대위에서 제기한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거치를 확실하게 정한다. 즉,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다고 그러면 총무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만약에 가처분에서 이기더라도 정상적인 중앙종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재신임을 묻고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종무행정에서는 일단 물러난다. 그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우리 종무위원 스님들이 모든 행정권을 이임을 받았습니다. 7월 7일 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. 종현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우리는 적어도 양식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 판결을 존중해 주리라고 믿었습니다. 7월 24일 여기 계시는 도광 스님께서 해공 스님하고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. 그 해공 스님하고 나눈 대화 내용은 아까쯤에 우리 도광 스님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 그대로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총무원 개방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. 여기에서 아까쯤에 회의를 했는데 비대위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총무원은 당연히 개방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. 그러니까 무조건 도산 스님 퇴진이 아니면은 안 된다.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탄핵이 됐느냐, 수심이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고. 오늘 이 자리가 지금도 계속 파행되는 거는 서로가 의견이 안 맞습니다. 왜냐? 총무원장님이 일단은 이 종단의 행정 집행자입니다. 이 종단이 1년 6개월 동안 파행을 겪는 것은 총무원장님이 독선적이고 아직과 자기 권위에 이런 봉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온 겁니다. 그렇다면 정도들이 이러이러한 말들을 대놓고 얘기할 수 없어도 최소한도 난 정무원장님이라도
정무원장님 사안에 자기 지역에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.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소한도 양쪽에 양비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도 한쪽으로 편향돼서 바라보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다.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오늘 그 정무원장 대표이신 도광스님을 일단은 만나서 정단을 조금 더 개방하는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저희 측에서는 정무위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중앙정회 자체도 이쪽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들만 인정하는 단체만 위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. 여하튼 합의라 그러면 최소한 상대를 인정한 속에서 자기들 어떻든 룰과 그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. 난 그렇게 봅니다. 그러나 정무위원이라는 그 역할을 갖고 도산스님 뽑아놓은 그 뭐랄까 임명을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? 이 사태는 지금도 총무원장으로서 이 사태까지 벌어졌는데, 예?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광스님한테 상당히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종단을 화합하는 생각이 있다면은 양쪽을 듣지 마시고 정말 종단의 한 마음으로서 종교의 마음으로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. 도산 스님의 요청으로 또 내지는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수반으로서 총무원이 이렇게 표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종법 안에 있는 종무원이라는 종무위원이라고 하는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적법자 결함이 없고 국무총리 서리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? 종무위원 서리로서 종무행정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. 나하고는 통화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전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런 통화를 하고 이런 것은 참 너무 이렇게 생각이 없는 일이었다. 이런 아쉬움이 있고 대화를 같이 해봐야 그 믿음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. 어떤 일은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해지는 게 신뢰가 앞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, 더구나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. 사회 사람들이 아무리 그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스님은 그러면 안 되잖냐. 스님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냐. 그런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고, 특히 이제 그 도산 스님이 우리 4명이 있는 그 총무원사를 밤에 초대 가서 저게 4명한테 32명이 투드려 맞아가지고 이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졌다.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그래놓고선 이 근래 얼마 전인가는 또 맞았다고, 정호 스님한테 맞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뒤에는 또 다른 스님한테 맞았다고 고소를 해왔어요, 경찰에.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우리 도산 스님은 아무래도 인격적으로 그렇고 도저히 뭐 총무원장을 더 해서는 안 되지 않냐. 그 원칙적으로 도산 스님은 총무원장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. 그건 저 뭐 개인 생각뿐이 아니고 저를 믿어주는 여러분들이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원칙적인 거, 그리고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내가 그 패소를 했지만 요새 뭐 변호사 없이 법원에서 이기는 일은 없었습니까? 뭐 우리 측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복이 없어서 그 변호사가 전혀 그 후속 조치를 못했고,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상호를 통해서 지금 변호사를 이제 선임 단계에 와 있는데 그분들은 뭐 자신시 뒤집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, 또 이제 폭력 사태는 전혀 뭐 저하고는 그 관련이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법원 문제, 그것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, 다만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. 그것만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. 아까 그 도광 스님은 애초에 총무원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해보니까
도산 스님이 임명한 종무위원으로서 참석을 한다. 이 자리에 있다. 그러니까 나는 종무위원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. 근데 그렇게 됐고 내가 원칙적인 그 도산 스님이 총무장을 계속해서는 안 되잔다. 나는 원칙적인 그것은 나는 양보할 수가 없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법담 스님이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보자.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여론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. 그건 뭐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에 따라서 뭐 이 짝이 지지도 받고 저 짝이 지지도 받고 하는 거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.